여러분이 시금치 잎의 색소 종류는 여러 개로 다양하게 추측을 해봤고, 또 색소니까 어떤 색깔을 흡수할지 결정할 것 같다라고 한번 예상을 다들 잘 해본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할 활동은 잎의 색소 분리하기입니다. 색소 분리하기 활동인데, 다들 선생님이랑 같이 탐구 활동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탐구 과정 읽어볼게요. 1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네. 2번 읽어볼게요. 예, 좋습니다. 3번 읽어볼게요. 4번 읽어볼게요. 네, 5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6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7번 선생님이랑 같이 읽을게요. 원점에서 용매 전선까지의 거리와 원점에서 각 색소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탐구 과정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잎의 색소를 분리하기 위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실험인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한 실험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한 실험으로, 크로마토그래피가 뭐냐? 바로 두 가지를 이용하는 건데, 바로 정지상과 이동상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 사용하는 실험법입니다. 근데 이 정지상과 이동상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나미, 지진 해일이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해변에 있는 자동차와 탁구공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멀리 밀려나갈 수 있을까요? 해일이 왔을 때 바로 탁구공, 가벼운 탁구공이 훨씬 더 멀리 내륙으로 떠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섞여있는 혼합물을 크로마토그래피는 이 정지상과 이동상을 활용해서 분리를 하는 실험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실험에서 정지상과 이동상이 뭔지 선생님이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선 1번에서 우리는 시금치 잎과 추출액을 넣고 잘 갈아서 색소를 추출한다고 했는데, 그 추출액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세톤입니다. 아세톤. 그리고 2번에서 TLC판을 사용한다고 나와있죠. 이 TLC판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정지상이 되겠어요. 이 정지상이 뭐냐? 아까 선생님이 쓰나미를 예시로 들었을 때 해준 말에서는 땅에 해당할 거고, 이동상은 바닷물이 되겠죠.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그거에 따른 혼합물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와 탁구공처럼. 마찬가지로 TLC판을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 실험에서 이동상은 바로 시험관에 들어있는 전개액이 되겠어요. 이게 이동상이다. 이동상은 우리가 아세톤과 메탄올을 섞어가지고 만들 겁니다. 메탄올이 실험 과정에서 TLC판을 타고 올라가면서 마치 쓰나미처럼 우리의 잎의 추출액을 분류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탐구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 여러분이 조별로 이 탐구 활동을 진행을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유의사항으로는 선생님이 우리가 6번 과정에서 전개액이 TLC판이 끝까지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TLC판을 꺼내 주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워터파크에 가서 파도풀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100km가 나가고 우리 앞에 친구가 50km 나간다고 쳤을 때, 처음에는 같은 파도를 맞았을 때 선생님보다 50km인 친구가 훨씬 더 많이 밀려나겠죠. 근데 파도가 계속 밀려오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는 해변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보다 더 밀려날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개액이 TLC판 끝까지 올라오기 전에 TLC판을 빼주어야지
우리가 혼합물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TLC판을 꺼낸 다음에 바로 연필로 색소의 위치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혼합물이 금방 분류된 색소가 금방 휘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체크를 해서 우리가 그 거리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혹시 안전사항에 대해 혹시 얘기해 볼 게 있을까요? 이번 실험을 하면서. 네, 우리 수영이가 발표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수영이가 말해준 대로 우리가 추출액과 전기액에 쓰이는 아세톤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다뤄야 하고, 또 메탄올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경을 쓰고 장갑을 착용해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가 휘발성이 강한 용액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환기가 잘 되는 상태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별로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결과 및 정리 1번, 2번 문제를 작성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20분 주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지나가 선생님한테 할 말이 있나봐요. 좋습니다. 지나가 선생님한테 시금치에 잎에 인맥하고 인맥을 제거하고 울타리 조직만 추출액을 만드는 데 사용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혹시 지나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지 말해줄 수 있는 거 있나요? 좋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엽록소를 분리하는 실험을 하는데 그 엽록소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 엽록체에 있고, 그렇다면 그 엽록체는 잎에 우리 식물 세포에서 어디에 제일 많다? 바로 울타리 조직이 많기 때문에 엽록체가 없는 잎맥은 제외하고 엽록체가 많은 부분을 이용해서 추출액을 만들어야 된다고 진아가 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승혁이 추출액을 모세관으로 TLC판에 찍어 옮길 때는 아주 주의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모세관이 굉장히 쉽게 깨지기 때문에 유의해가지고 조심조심 잘 찍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실험을 마무리하면서는 이제 학습지에 있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진행을 해 볼 건데요. 기준은 실험의 적극성, 협력적 태도, 실험의 완성도에 따라서 학습지에 있는 표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한번 자신과 조언들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제 모두 평가까지 실험과 평가를 모두 마친 것 같은데 한번 선생님과 같이 결과 및 정리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혹시 1번에 대해 발표해볼 조 있을까요? 좋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발표 모두 잘 들어보았고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1번의 답에 대해서는 다들 네 종류라고 말을 해준 것 같네요. 이 네 종류가 바로 맨 위에서부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TLC판에서 4개의 숙소가 나왔는데 맨 위는 황색 플러스 주황색, 두 번째는 청록색이요. 황색, 네? 두 번째는 초록색, 두 번째는 초록 플러스 남색, 이런 식으로 색이 구분된 거를 여러분이 발표를 통해서 어쩌나 뭐죠? 네, 이렇게 구분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각자 관찰한 색소에 대해 이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이름을 알려줄게요. 바로 맨 위에 있는 색소는
카로틴. 2번은 잔토필. 세 번째가 엽록소 A. 네 번째가 엽록소 B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각자 관찰한 색소들을 이름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에 대해 발표할 친구 있을까요? 우리 지수가 발표를 해볼까요? 크로마토그래피 하고 지수가 잘 답변을 해줬습니다. 지수의 조가 조사를 해봤을 때는 분자량에 따라서 광합성의 색소가 구분되었을 것 같다라고 말을 잘 해 주었습니다. 혹시 다르게 생각하는 조도 있을까요? 네. 3조의 찬진이가 발표를 해볼게요. 찬진이 조는 극성의 정도에 따라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잘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험 결과를 정리한 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띡 자료 2를 다 같이 화면으로 볼게요. 그림을 보면은 보조 색소는 빛 에너지를 반응 중심 색소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실험에서는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인 카로틴과 잔토필이 바로 보조 색소였습니다. 그리고 엽록소 A와 B가 반응 중심 색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 색소는 이 그림처럼 빛 에너지를 반응 중심 색소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를 해주자면은 과도한 빛으로부터 반응 중심 색소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1번 빛 에너지 전달, 그리고 반응 중심 색소를 보호한다,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띡 다음 자료 3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이 세 가지래. 가번 그래프를 보면은 세 가지 색소 모두 500에서 600 나노미터의 파장에서는 빛을 잘 흡수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 그래프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500에서 60 나노미터 파장 사이에서는 엽록체 전체에서의 광합성 속도도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이유를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말해준 대로 엽록소 A와 B, 카로티노이드 모두 500과 600 파장대에서 빛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엽록소가 무슨 역할이었어? 바로 광합성에서 빛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 속도가 500에서 600 파장대에서는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